네, 우리 임치호 미트 마스터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트 앞에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때 미트 마스터 임치호입니다. 미트 마스터 뭐예요? 말 그대로 직역하면? 고기 전문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큰 원물 자체를 여러분들이 요리하기 직전까지 만들어준 게 제 직업군이에요. 뭐 이제는 이제 정형사, 식육처리 기능사라고 했는데 지금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단어로 이제 해서 좀 홍보를 하면서 제 직업군을 좀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오늘 3.1고등학교는 제가 지금 처음인데 저는 2016년부터 이런 특성화 관련된 고등학교를 약 한 60개에서 한 70개를 지금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올 때 좀 검색을 해서 봤더니, 이 3.1고등학교 되게 유명한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되게 좀 반가웠고요. 그다음 오늘 이 돼지 부위, 자, 뭐 아는 거 뭐 있어요, 우리? 돼지 하면? 삼겹살, 또? 갈비, 또? 족발, 또? 앞다리살, 뒷다리살. 그럼 이 돼지 부위는 한 몇 개 부위가 있을까요? 지금 현행 법령상은 25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25개 부위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는 삼겹살도 오늘 좀 다른 느낌으로 시식을 해보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에 앞서, 자, 오늘 제가 거의 4층을 얘를 메고 들어왔는데, 얘가 지금 몇 킬로 정도 돼 보일까요? 70이었으면 제가 허리가 끊어졌겠죠. 지금 여기 머리랑 내장을 뺀 한돈 반마리예요. 약 40kg. 그래서 40kg 좀 메고 올라왔는데, 자, 그럼 우리 한돈 뭐예요? 한국 돼지. 그렇지. 그럼 우리나라 토종 돼지인가? 아니요. 한돈은 우리나라 토종 돼지다, 손. 아니다, 외래종이다, 손. 모르겠죠. 외래종 데리고 와서 몇 년 기르면 한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해요. 자, 어떠한 종이든 외래종을 데리고 와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이 되면 한돈이 됩니다. 근데 무작정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한돈에 쓰는 종류가 오늘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는 그런 돼지 부분에 대해서 축종까지 알고 하시면 요리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베리코 돼지 알죠? 들어봤죠? 네. 그런 돼지도 다 종류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많이 알고 부위를 확실히 알면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도 적어도 돼지고기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얘 뭐냐, 한돈. 우리가 이제 한돈. 한국 돼지, 그죠? 옛날에 이제 국내산 돼지라 그러는데, 혹시 랜드레이스, 요크셔, 드록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중에? 없어요? 요크셔, 랜드레이스 없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 돼지를 엄마 돼지를 뭐라 그러죠? 두 자로 줄이면? 약간 한자를 섞으면. 그렇지, 모돈. 맞아. 자, 그럼 아빠 돼지는? 부돈. 자, 근데 엄마 돼지가 갖춰야 될 요건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애완용으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식용으로 키우는 돼지에 좋아야 될 조건이 3가지가, 엄마 돼지의 조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하나 있을까? 근데 일단 얘가 많이 낳아야지 돈이 되겠죠. 그죠? 그걸 뭐라 그럴까? 한 3자로 줄이면. 많이 낳아. 다산성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이 낳고, 엄마 돼지 조건이에요.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새끼가 나오면 잘 키우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럴까, 얘네들? 잘 키워. 육아성. 이게 동물이니까. 포유성. 우리 포유동물이, 고래나 이것처럼 새끼를 잘 다루면서 키우는 걸 이제 포유성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포유성. 자, 세 번째는 얘가 빨리 자라야지 도움이 될까요? 천천히 자라야지 도움이 될까요? 빨리 자라야 자, 그럼 빨리 자라는 걸 또 세자로 하면 뭐? 성장성.
그치? 여러분들 빨리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그치? 촉신 비슷해. 조숙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조숙성. 그래서 랜드레이스의 앞자와 그 다음에 요크셔의 앞자를 따서 LY 모돈을 만들어요. 엄마 돼지 LY 모돈을 만든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아빠 돼지의 조건은 뭐 있을까? 아빠 돼지는 뭐가 좋아야 될까? 아까 말했던 건강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다 나왔는데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고기는 맛있어야 돼요. 그죠? 네. 이걸 다른 말로 뭐가 좋다 그러죠? 우리는 고기가? 그치, 그걸 다른 말로. 그렇지, 육질. 육질이 좋은 돼지를 그럼 합치면 뭐가 되죠? 자, 높게 보여줄게요. L, Y, D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 개가 합쳐졌죠, 그렇죠? 세 개가 합쳐졌으니까 3, 1 교잡종.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돈의 약 90% 이상이 오늘 제가 가져온 돼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럼 여러분 이제 흑돼지 들어봤죠? 얘는 이제 자, 여기는 이제 흑돼지가 아니라 우리가 백돼지라고 부르는 이제 LID 한돈인데 흑돼지 제주도 가서 먹어봤어요? 자, 거기 있는 돼지 여러분들이 먹었던 돼지 제주 재래돼지는 토종돼지일까요? 아니면은 외래종일까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제주 똥 도야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그때 돼지 자체는 쉽게 말하면 키워서 그 사육의 개념보다도 이런 짬이나 이것들을 키워서 처리하는 잔반의 개념으로 해서 나중에 잡았어요. 근데 실제 재래 돼지는 요즘에 되게 작아요. 그래서 작다 보면 뭐 하죠? 우리는 걸 상품화를 만들어야 되는 아까 뭐 다산, 포유, 육질, 건강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생산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버크셔라는 외국종을 들여와서 한국형으로 만들어요. 그럼 뭐가 붙겠죠? 버크셔 다음에? 버크셔 다음에 K가 붙어요. 그래서 한국형으로 해서 이런 재래 돼지가 이런 것만 있지 않고 한 2개 정도가 더 있어요. 이거는 가면 좀 깊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한국형으로 만드는 흑돼지가 지금 계속 많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아까 LID라 그랬죠? LY, B라고 하면 뭐가 섞인 걸까요? 랜드레이스, 요크셔, 버크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요즘에는 이 형질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 황인종, 뭐 흑인종, 뭐 백인종 있으면 이게 혼혈처럼 섞으면서 나와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돈이 외국종과 가장 다른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거 40kg라 그랬잖아요. 자, 한 마리였을 경우는 자, 여기 머리하고 내장을 뺀 한 마리였을 때는 몇 킬로? 80kg. 살아 있을 때? 120? 그죠? 120에서 125. 근데 외국의 돼지들은 200kg에서 300kg가 넘어요. 외국 종들은 주로 뭘 해 먹죠? 외국에 있는 돼지들은? 주로 외국은. 서양은? 햄이나 소세지로 해서 증체 증량을 높여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뭘 해 먹죠? 구워 먹죠. 그죠? 이 한도는 구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돼지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 이 지육을 80kg에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말고 80kg에서 약 90kg 80에서 90kg 되는 걸 우린 규격돈이라고 그래요. 구이에 가장 특화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위를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 요리했을 때 많이 봤던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주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요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금액이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금액도 같이
알아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붙이는 거는 2024년도 이제 여기서 이제 하면은 돼지가 여기서 부분별로 삼겹살, 목살 나올 거잖아요. 도매 단가예요. 도매 단가. 3월 달, 올해 6월 달, 올 11월 달. 보면은 부위가 금액이 다 틀리죠. 이때 왜 틀리고 바뀌는지도 오늘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기 전에 칼. 아까 들어올 때 칼에 좀 여러분들 아마 특히 칼에 좀 관심이 많을 건데, 여러분들이 다루는 칼이랑 좀 많이 다르죠. 자, 여기서 지금 큰 물체에서 뼈를 발치하는 걸 뭐라 그럴까요? 발골. 그래서 이제 뼈를 영어로 이제 본이라고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발골 칼이라고 하는데 본 나이프. 얘 다 같은 칼이에요. 여기부터 이렇게 다뤄져서 온 거. 본 나이프. 그리고 아마 요게 여러분들 아마 셰프 나이프랑 좀 비슷할 거예요. 요건 22cm, 이건 22cm, 25, 25. 칼 길이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이제 정형 칼. 우리 이제 트리밍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사람의 용도에 따라서 좀 많이 쓰고, 또 하나. 아마 이거는 좀 무식하게 크죠. 여기는 날 길이만 31cm예요. 제가 왠지 이런 칼을 왜 쓰냐? 지금 고기를 보면 이 단면적이 되게 넓잖아요. 이 넓은 단면적을 썰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다른 말로 대동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도 칼. 등갈비 먹어봤어요? 네. 자, 좀 이따 보면 등갈비를 뺄 때 갈비 삼겹 뼈칼이에요. 요걸 사용할 거고. 예전에는 안 썼는데 요즘에는 다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봤어요. 뭐예요? 그치, 야슬이 또 연마봉, 봉줄. 야슬 뭐 할 때 쓰죠? 칼 갈 때. 자,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칼을 가는 거는 여러분 숫돌로 칼을 가는 거고, 얘는 칼을 연마를 해서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용 방법은,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숫돌로 칼 갈아봤어요? 자, 칼을 갈고 나면 현미경으로 이 칼날을 자세히 들여보면 이 안에가 톱날처럼 쭉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야채나 어떤 원물을 쓸고 나면 그 톱날 사이에 이물질이 껴요. 그걸 통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물질이 끼면 어떻게 칼이 미끄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칼을 갈다 보면 날카롭게 갈다 보면 날이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누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날칼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양날칼을 쓰거든요. 그래서 칼이 넘어가는 것들을 이걸로 잡아주는 역할. 자, 어떻게 써요? 주로 쓸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놓고, 이런 식으로 놓고 쓰실 거예요. 아마 쓰실 만한 방법. 자, 중요한 거는 봉줄 안쪽으로 항상 안전손잡이 안쪽으로 손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엄지를 칼등에 정확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요걸 대요. 이게 각도예요. 요거. 엄지에다가 칼을 올리고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위험하겠죠.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빼는. 반대투도 대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쫙 들어가면은 절대 안 오죠, 그죠? 이게 아니라 그대로 칼이 쭉 내려가죠. 그러면 이런 큰 칼도 내려온 게 아니라 그대로 날차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연습 좀 하세요. 어느 학교 가서 제가 이걸 젓가락으로 연습을 시켰더니 점심시간 내내 다들 이러고 있어가지고, 젓가락으로 연습하는 방법도 있어요. 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몇 시야? 여러분들 10시 정각이 쉬는 시간, 저희 쉬는 시간 맞춰서 할 거니까. 네, 가봅시다. 간혹 그거는 튈 거예요. 뭐지? 지방이나 고기가 튀는데. 예. 자, 먼저 여기 복막.
내장이 그 나가지고 우리도 있어. 여기에서 여기 이제 우리 내장 안쪽을 접합하고 있는 복막. 얘는 이제 콩팥. 예전에는 콩팥도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이 콩팥 안쪽에서는 이 암모니아 향이 너무 강해서 웬만한 요리를 해도 다 승화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보통은 저서 우리 동물성 지방을 낼 때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첫 번째 특수 부위가 나와요. 자, 우리 돼지고기 특수 부위 뭐 있을까? 돼지고기 특수 부위.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오소리 감투는 특수 부위라기보다 그거는 내장. 도래청도 내장. 고기에서 나오는 특수 부위. 갈매기살 들어봤어요? 자, 여기 지금 보이는 데가 갈매기살이에요. 얘가 토시살. 얘 갈매기살. 자, 근데 왜 갈매기살이라 그럴까? 갈매기처럼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저도 이게 진짜 왜 헷갈렸거든요. 왜 돼지고기 부위에 갈매기살을 집어넣었을까? 자, 여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면 뼈가 있는 안쪽을 우리는 횡경막이라 그래요. 횡경막. 저 횡경막을 어떻게 질러가요? 그치. 사이 간자를 넣어서 원래는 간막이살이죠. 그리고 좀 변화하면서 의성어 의태 아시죠? 간막이살에서 갈막이살로 바뀌어서 갈막이살을 발음을 빨리 해보세요. 여러 번. 갈매기살로 바뀐 거예요. 진짜 어이없이 하는, 근데 이 유래가 어디서 변천이 되는데 정확한 유래가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구두로만 정해져서 옛날에 우리 뭐 동요의 작자 미상처럼 넘어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여러 가지 유래는 제가 오늘 다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토시살. 그리고 얘가 갈매기살. 소로 봤을 때 갈매기살은 소에서는 뭘까요? 안창살. 그 다음에 돼지도 토시살, 소에는 토시살이 있고 돼지도 토시살이 있는데 돼지 토시살을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는 이유는 양이 너무 작죠. 통상적으로는 갈매기살이랑 같이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던 갈매기살은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 거예요. 식당에서 먹어봤던 갈매기살. 이렇게 봤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해서 반을 갈라서. 근데 요즘에는 여기 있는 껍데기를 옛날에 여기가 어때요? 내장을 접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내장 특유의 향이 났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세척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껍데기 자체를 통째로 붙어서 해가지고 통갈매기살이라고 하는 곳들도 있어요. 양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딱 진열해서 뒤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딱 놔드릴 거예요. 얘는 토시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등뼈를 뺄 건데, 이제 등뼈를 잡고 있는 몇 개를 제거해야 돼. 여기가 이제 안심살. 돼지 안심살.
자, 여기 밑에는 등심이 있어요. 돼지 등심이 있어서 칼이 깊게 들어가면 우리 돈가스용 등심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게 좀 칼이 조심히 들어가야 돼. 부러졌네. 이렇게 해서 감자탕 등뼈가 빠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감자탕용 등뼈 먹어봤죠? 근데 그냥 돼지 등뼈 하면 되는데 왜 감자탕용 등뼈라고 할까 굳이? 좀 더 있어 보이게. 좀 더. 이것도 유래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래. 그쪽으로 많이 사. 자, 봐봐요. 여기 안에 척수 보여요? 네. 이걸 척수라고 하는 첫 번째 유래 있어요. 이 척수를 감자라 그래요. 첫 번째 유래. 그리고 두 번째 유래는 자, 여기 동그란 뼈 보여요? 뒤에? 네. 여기 동그란 뼈 보여요? 이거를 감자뼈라고 하는 두 번째 유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래는 자, 우리 일제강점기 이후에 주식이 쌀이었나요? 그때도 감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탕이랑 해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해서 감자를 넣어서 푹 삶았다고 해서 감자탕이라는 유래 3가지. 첫 번째 뭐 척수가 감자라고 했던 유래. 두 번째 돼지 사골 쪽에서 동그란 뼈를 감자뼈라고 했던 유래. 근데 정식 명칭은 감자뼈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자와 함께 탕을 먹었던 3번째 유래. 이것도 작자 미상처럼 누가 여기서 감자탕이라고 했던 게 딱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려왔던 제가 아는 모든 유래는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요즘 감자탕 말고 또 뭘 해 먹을 수 있을까, 얘를? 뼈해장국이 감자탕이에요. 요즘엔 저걸 약간 안동찜닭처럼 한 광뼈찜처럼 간장 베이스로 하는 찜도 많이 하고 요즘 또 많이 크는 게 있어요. 뭐죠? 직화구이. 직화 뼈구이도 저걸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서 봤을 건데 여기 목뼈에 있는 요거 있죠? 이걸 제주도에서는 접착뼈라고 그래요. 접착뼈. 목살이 접착돼서 접착뼈라고 해서 실제로 접착뼈 해장국이 있어요. 제주도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이제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저거는 감자뼈는 무조건 감자탕만 해야 되라는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건 제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 요리를 승화를 시켜야 돼요. 자, 1, 2, 3, 4. 제가 이걸 세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육을 놓고 여기를 앞다리, 대분류로 앞다리, 몸통, 뒷다리로 나뉩니다. 자, 그럼 이제 앞다리에서 제가 갈비뼈, 여기가 갈비고 여기가 여러분들 아는 등갈비. 제가 근데 1, 2, 3, 4 번호를 셌어요. 1번부터 15번까지 갈비뼈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체를 다 쭉 빼내면 스페어립이라고 들어봤어요? 스페어 들어봤어요? 진짜? 들어봤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나오는 스펙 중에 이걸 전체 통 바베큐처럼 하는 스페어립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1번, 2번, 4번에서 떼는 돼지갈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짧게 띄면 숏립.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만드는 건데 등갈비 쪽은 숏립보다는 좀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미들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2가지가, 3가지 갈비가 있어요. 근데 제가 1, 2, 3, 4를 제가 지금 정했던 이유는 자, 곧 우리 이제 뭐죠? 12월 지나서 1월, 그렇죠. 1월에서 2월 사이에 뭐가 있죠? 우리 주로 가족끼리 많이. 구정 때.
자, 그때는 갈비의 소모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근데 제가 이제 1번, 2번. 그러면은 그때는 갈비, 근데 자, 그때 먼저 금액을 좀 알아봅시다. 자, 여기서 갈비가 얼마예요? 3월 달에 키로에 6,800원. 등갈비는 13,000원. 그러니까 얘는 키로에 13,000원이고 얘는 키로에 6,800원이래요. 그러면 이 뼈가 일로 붙어야지 이익일까요? 이렇게 붙어야지 이익일까요? 그렇죠. 이쪽으로 붙어야지. 근데 그러면 4대에서 5대가 아까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를 더 세면 이제 5대가 되잖아요. 5대가 되는 시기가 방금 말했던 설. 왜? 그때는 소모가 많아지니까. 지금 6,800원 하던 게 쭉 가다가 여기 얼마 됐어요? 이게 나중에 설 근처에 가면 10,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또 언제 얘가 또 다시 올라갈까요? 설이 지나고 나면. 그치, 한가위. 그때도 왜? 갈비가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 제일 쌀 시기는 언제예요, 얘가? 얘가 제일 쌀 시기. 뭐 여름이겠죠, 그죠? 그 명절 이제 그러니까 2월 명절 지나고부터 금액이 싸지겠죠. 그러면은 대기업에서는 그 시기는 무슨 시기? 매입 시기.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1월부터 해서 우리가 1월을 신정을 세시는 분들이 있고 구정을 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다 두 개 다 세시는 분들도 있고. 언제부터 매입을 해야지 이익일까요? 나한테 돈과 그 다음에 창고가 있어. 보통 한 2개월 전에 매입을 해요. 예를 들어 이제 1월 달이면은 매입이 한 10월 명절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매입 시기가 들어요. 보통 11월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11월은 비싸요. 왜? 갈비가? 11월에도 비싸요. 최근에 여러분들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진 않았지만. 김장. 갈비도 김장철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보쌈으로도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적인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했고, 자, 얘는 2교시. 얘를 좀 해서 발골을 해야 되거든요. 자, 먼저 족발. 이게 미니족, 단족. 여기가 여러분들이 봤던 돼지갈비. 돼지갈비. 그리고 제가 왼손으로 잡고 있는 데는 목살. 지금 제가 뺄 뼈는 부채뼈, 정식 명칭은 견갑골입니다. 빼서 보여드릴게요. 안 들어가네. 이렇게 부채 생겼죠. 정식 명칭은 어깨 쪽 견갑골이에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살은 부채살. 그 다음에 돼지 사골. 여기서는 이제 상완골과 전완골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발골은 끝났습니다. 자, 최근에 족발 드셔보신 분? 최근, 어제 먹었어? 혹시 이론배 봤어요? 네. 자, 지금 어디 발골했죠? 앞다리. 그럼 여러분들이 이 뼈가 나왔을 경우는 무슨 앞다리 족발 먹은 거. 이렇게 생깁니다. 이건 이제 전완골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아까 우리 이제 미니족을 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먹었던 족발은 살이 되게 많았죠. 살코기 없었어요? 많았어요. 많았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일부는 이제 분리를 했는데 앞사태살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합체를 좀 해서 이렇게 하면 장족, 이렇게 하면 단족. 이런 거 모양 보셨죠? 이걸 통째로 삶아. 그리고 삶은 다음에 이제 족발집에 가면은 이제 삶은 다음에 이제 삶았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썰어요. 저 이걸 삶은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썰어서 뼈 어디 갔어? 그렇지. 썰어서 착,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족과 단족이 이렇게 나뉜다. 자, 우리 그러면 족발이 우리나라에만 먹나요? 아니요. 어디서 먹죠 또? 독일에서 뭐 먹죠? 슈바이낙센이요. 그렇죠. 슈바이낙스 먹어봤어요? 왜 이렇게 잘 알아? 맞아요. 저기 보통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은 거진 우리나라 포함해서 삶는 형태고, 그 다음에 뭐 체코의 꼴레뇨나 이런 것들은 약간 튀기고 바베큐식 굽는 식이에요. 근데 슈바이낙스 먹어본 사람 한 명 없어요? 진짜? 나중에 꼭 한번 먹어봐요. 찾아서라도 한번 먹어보면 느낌이 일반 삶는 족발이랑 되게 달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 야, 족발 얼마 만에 먹은 거야? 아까 이거 먹기 전에 그 전에 얼마 만에 먹는 거예요? 저번 주 목요일. 한 주 만에 먹은 거야? 네. 와, 보통 그러기 힘든데. 보통 족발 나는 한 달에 4번 이상 먹는다 손. 이영아 손 들어. 한 4번은 아니고. 삼겹살은 사실 오늘 먹어도 사실 내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족발은 오늘 먹고, 모르겠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한 달 이상 후에 보통 한 달에서 2달 후에 간혹 이렇게 먹지, 매일 족발을 사실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왜? 입에서 물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식당을 했을 때 고객의 재방문율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그런 얘기를 갈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본 족발집이 삶는 집에서 그런 슈바이나센이라는 종류가 튀기는 거와 삶는 거에 동시에 같이 있다면 재방문율 자체가 좀 높아지겠죠. 근데 아직 저는 2개를 다 같이 하는 족발집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부분들은 누가 해야 된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자, 혹시 나가서 창업을 하시면은 바로 전화를 저한테 줘요. 제가 바로 사 먹으러 갈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술을 드시진 않겠지만, 먹는 분 있으세요? 자, 보통, 어른들이 보통 얘기하기에 요즘에는 우리 전통 발효주 막걸리나 아니면 맥주 부분도 정부에서 되게 지원을 많이 해요. 그 대신, 아까 말했던 슈바이낙스는 독일에서는 맥주와 가장 어울리는 행사로 되게 많이 하고, 우리나라의 저기 족발은 사실 여러분 막걸리를 안 드셔보겠지만 막걸리랑 그런 발효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매칭돼서 좀 하시면은 저는 정말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올 겨울방학 때 되면은 부모님한테 꼭 얘기해가지고 슈바이낙스나 찾아서 아니면 시켜서라도 꼭 먹어봐서 2개를 한번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되게 색다를 겁니다. 족발에 대한 얘기였고요. 여기 사골. 예. 버릴까요? 뭐 있을까? 끓여서. 그죠. 여러분
라멘이라든지 육수를 낼 때 요걸 많이 써요. 순댓국도 다 요런 걸로 씁니다. 요즘에는 돼지곰탕도. 자, 우리 시간이 빨리 가겠다. 자, 이제 첫 번째 특수부위, 우리 특수부위 뭐 나왔죠? 갈매기살. 자, 두 번째 특수부위. 앞다리에서 나와요. 뭐 있을까요? 돼지고기 특수부위 중에 하나예요. 항정살 들어봤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는 항정살. 자, 항정살이 목항자, 목덜미 쪽에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목덜미 쪽에 있는 걸 이제 항정살이라고 그러는데, 항정살 먹어보셨죠? 네. 좋아해요? 진짜? 기름 많던데. 여기 항정살. 또 이렇게 봐서는 양이 많아 보이는데 막상 손질을 하고 나면요. 그건 아니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왜 또 먹지? 많이 먹으면 조심히 버린다. 여자들은 다 버린다. 저게 라드. 라드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모든 게 다 라드는 안 되고 라드로 쓸 수 있는 지방이 있어요. 자, 이 항정살. 되게 조그마죠. 얘가 사실 우리 그 코로나 때 되게 고급 몸값이 완전히 그냥 떡상했다고 해서 떡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오마카세라는 부분 나면서 이게 특수 부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애가 얘예요. 자, 올 3월 달에 항정살이 얼마죠? 24,000원이요. 저 이제 6월 달에 갔어. 32,000원. 지금 25,000원 떨어졌어. 왜 이럴까? 이유가 있어요. 이때 이 시기가 6월 달에 이 시기는 뭐가 있죠? 요즘엔 미세먼지 있다고 해서 뭐 항정살을 먹거나 그러진 않아. 캠핑, 휴가.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여름 휴가까지는 얘가 완전히 고공행진해요. 그러면서 11월 지금 27일 거잖아요. 이때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로 금액이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3월이 지나간 후부터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항정살. 여기서 이제 요리 이제 한식 많이 좀 했다고 들어봤는데 우리가 고기 요리 중에 결을 살리는 음식과 결을 끊는 음식이 있어요. 결을 살리는 음식은 뭐가 있죠? 장조림. 결을 그대로 살리는 걸 장조림. 또 육개장. 그리고 또 그럼 여러분들 수유 보쌈은 결을 살리는 음식인가 끊는 음식인가? 결을 살리는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고기를 푹 삶기 때문에 고기가 풀어지기 때문에 결을 살려가지고 잘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이는 결을 끊어야지. 그쵸? 자, 그럼 결이 지금 어떻게 나 있어요? 이렇게 나 있죠. 어떻게 커팅해야 돼요? 가로로. 그러면 이제 가로로 커팅하면 여러분들이 먹었던 항정살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끊으면 많이 봤죠? 네. 자, 요런 부위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칼을 저민다고 하는데 자, 커팅을 해서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모양인데 다르죠. 그죠? 느낌이. 나는 이거 말고 약간 넓은 모양을 좀 봤다라고 했는데
약간 결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커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팅에 따라서, 왜냐하면 고기는 처음에 생고기는 뭘로 먼저 먹어요? 눈으로 먼저 먹어요. 그 다음에 뭘로 먹죠? 그쵸, 구우면서 코랑 귀, 그리고 마지막에 입으로 먹습니다. 이거 또. 근데 당분간은 오늘 다른 부위를 좀 많이 알려드리니까 당분간은 얘 몸값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덜 먹어야겠지. 그렇죠? 덜 먹으면 몸값이 떨어지겠죠. 다른 부위도 되게 많으니까 그 다른 부위를 좀 많이 하고, 비싼 애들은 조금 가만 놔두면 몸값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항정살을 띄고 나서, 자, 여기는 놓고요. 기준은 목살과 앞다리살. 자, 앞다리살을 다른 말로 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친 걸 뭐라 그러죠? 목전지. 여러분들 이제 여기 실습이나 현장 실습 나가면 목전지 쓰는 곳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목전지가 우리나라는 많이 안 해요. 목살과 앞다리살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지라고 하는데, 자, 근데 여기 신기한 말 있죠. 미전지라는 말이 있어. 미전지는 뭘까? 안일미, 껍질이 붙어 있는 걸 미전지라 그래. 그리고 미삼겹은 뭘까요? 미박삼겹 껍데기가 박피를 하지 않은 거. 그래서 오겹살이라 그래. 오겹살. 오겹살을 미삼겹이라 그래. 자, 잠깐. 자, 마저 하던 우리 앞다리, 여러분들 한식하면서 앞다리 전에 이거 제가 붙인 게, 아까 목살, 아까 여기 있던 부분에서 이쪽에 아까 머리 부분이 있어요. 머리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그려왔어요. 뒤에다가 놔줄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부위 뭐 있어요? 볼살, 또 관자살. 요즘 좀 여기 관자놀이라고 해서 관자살, 그리고 턱살, 그 다음에 덜미살, 뒷머리살이 여기가 덜미살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꼬들살이라는 부위가 이 부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돼지에서 보면 여기 다 나오는데, 예전에 이걸 다 삶아서 했는데, 이제는 이게 어때요? 돼지머리 고사를 지낸 들이 많이 없어서 이걸 특수 부위화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꼬들살, 이건 제가 놔둘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목살에서도 꼬들살이 나옵니다. 왜 꼬들살이 나올까요? 여기가 머리가 사실 이제 절단 부분이니까 여기도 이어져 있겠죠. 머리에서 나오는 꼬들살이 있고, 이 목살에서, 근데 많지가 않아요. 손가락 2마디 정도? 그래서 머리 쪽에서 꼬들살 먹어봤어요? 아까 뭐 계속 저기 수구레랑 다 얘기하시던데, 우소리 감투나 이런, 걔네들은 이제 내장 종류고, 이런 꼬들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돼지 부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머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우소리 감투 이런 건 내장 종류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꼬들살이 나오고, 자, 주먹고기라고 들어봤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주먹고기라고 드리는 게 두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먹 정권처럼 생겼다고 해서 주먹고기라고 하는 첫 번째 유래가 있고, 여러분들 우리 깍두기처럼 고기 썰어서 나오는 거 봤어요? 네. 네모나게? 이제 그걸 썰 때 예전 대충 막 써는 걸 주먹구구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이라고 해서 주먹고기라는 거 두 가지. 그리고 예전에 뭐 뒷고기, 김에 뒷고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부위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 쪽에서 이제 돼지 머리를 발굴하고 나서 이런 살들 있잖아요. 볼살 이런 것들은 예전에 저희처럼 했던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이 부분들은 따로 빼서 머리는 나가고, 삶는 곳에 나가고, 고기 부분들은 따로 뒤로 빼서 자기들이 먹었다, 내지는 바깥으로 반출했다, 그런 식으로 뒷고기라는 얘기가 김해에서 들려오는데, 다른 데서도 다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자, 우리 이번에 목살 봤는데, 자, 목살 주로 뭐에 먹죠? 구이. 그렇죠, 구이죠. 요즘 바베큐로도 좀 많이 하는데, 자, 우리가 아는 목살 구이가 요런 커팅으로 되는 것도 있고, 자, 이 커팅, 아까 제가 고기를 저민다 그랬어요. 얘를 고기를 또 한번 저며 볼게요. 이렇게. 약간 하트 같죠? 하트 같기도 하고, 이제 모양을 잡는데, 똑같은 구이인데, 아까 처음에 제가 뭐랬죠? 눈으로 고기를 먹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나와 있는다면 어떤 고기를 여러분 선택하겠어요? 이거? 이거? 한동안 온라인 커머스에서 이렇게 지금 모양은 이렇게 잘라서 그런데, 이걸 이제 하트로 해서 러브 미트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하트 고기도 많이 상품화돼서 많이 나갔었어요. 모양도 이런 식으로 약간 돼지머리춤에서 돼지머리처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막 사이드에다 여러 가지 부위를 같이 놓으면서 그런 진열을 해서 나가니까 사람들도 좀, 왜냐면 사실 부위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커팅적인 모양으로 시선 자체를 되게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혹시 목살로 돈가스 해보신 분 있어요? 목살로 돈가스 해서 먹어본 적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 목살로 돈가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돈가스는 뭘로 주로 뭐를 하죠? 돼지? 등심한데 이 목살로 하면은 얘가 갖고 있는 근육에 대한 성질도 다르고 지방을 같이 분포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소함과 새로운 식감들이 있거든요. 목살로도 돈가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이제 앞다리. 우리 앞다리 요리 뭘로 많이 했죠? 뭐 앞다리살 혹시 실험 한식 할 때 안 봤어? 아마 제일 많이 봤었던 거 고기 중에 하나일 건데 뭐 할까요? 예로 용도 찌개 그 다음에 고급 제육 보쌈 이런 것도 하는데 이 앞다리 구이로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부채뼈 있는 여기 라인 있죠? 부채살 그 다음에 꾸리살, 옆구리, 그리고 주걱살. 이제 세 개의 부위인데 이 부위가 지방이 좀 있어가지고 구이로 가능해요. 이럴 때 이제 좀 얘를 쓰는 거죠. 걱정 마요. 잘 썰리죠, 그죠? 네. 칼이 잘 들어서 그럴까요? 네, 제가 잘 썰어서 그런 거예요. 자, 앞다리 하면 여러분들은 다 나중에 이제 고기 할 때 앞다리는 전부 찌개나 수육이나 고급 제육으로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할 건데 자, 지금 방금 여기 썰었을 때 세 가지 부위가 다 있는 거예요. 꾸리살, 부채살, 주걱살. 어때 보여? 맛 없어 보여? 혹시?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또 정식 명칭인데 근고기라고도 합니다. 근고기.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근데 이 근고기에 대한 이유가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거. 마블링 들어봤어요? 네. 자, 마블링. 자,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는 걸 마블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마블링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럴까요? 마블링. 다른 말로. 근육 내에 있는 지방. 지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차돌박이 먹어봤어요? 네. 차돌박이에 있는 하얀 지방. 그거는 무슨 지방이라 그럴까? 근육과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
근간 지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육 내에 있는 지방, 그 다음에 근육과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을 근간지방. 우리 차돌박이에서 나오는 그런 지방을 근간지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 안에 있는 찰기에 있는 지방은 뭐야? 내. 근육 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근육과 근육 사이에 있는 이 지방은 근간지방.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고기라고도 해서 이런 식으로 구이로 하면 세 가지 맛도 다 볼 수 있고, 우리는 앞다리살은 구이로 절대 못 한다 그러는데 구이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어디까지? 부채살이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제 이거 실습하실 때 기억하셨다가 자, 앞다리는 이렇게 넘어. 자, 이제 몸통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삼겹살이랑 여러분들은 등심, 모든 부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우리 삼겹살의 단점이 뭘까? 삼겹살의 단점. 비슷해. 물론 여러분 지방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너무 식상하다. 그래서 뭐 돈마호크 이런 걸 많이 들어봤죠. 그런 식상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돈마호크나 다른 부위가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하는 트렌드가 되는 부위 중에 하나가 그런 삼겹살의 식상함이나 믿죠? 걱정 마요. 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물론 여기 뼈랑 해서 이렇게 등심만 붙인 거를 돈마호크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돈자랑 토마호크가 영어로 손도끼라는 얘기인데 이걸 붙여서 뼈만 붙여서 또 하는 게 있고, 요거는 요즘에 도끼 삼겹이라고도 불러요. 도끼처럼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등심, 마지막에 좀 이따 나올 가브리살, 등심 덧살, 특수 부위 하나, 삼겹살, 등갈비가 어때요? 비주얼? 괜찮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변형을 시킨대.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성형해서 오는 것만 알게 되면은 이 부위를 떼기는 힘들어요. 육강옷이 이렇게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아시면, 되게 간단하게 제가 칼로 이렇게 해서 딱 뜯었는데, 이렇게 해서 변형할 수가 있다. 그죠? 그냥 모든 그런 비주얼이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는 거의 요즘에 비주얼로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도끼 삼겹이 나오면 저렇게 나오는 거다. 그리고 등갈비.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등갈 립인데, 우리 여러분들 어디냐, 프랜차이즈 뷔페 같은 데 가면 짧게 나오는 립 나오죠. 숏립. 근데 우리 이제 등갈비를 좀 길게 떼요. 저는 이거를 따로 해서 미들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숏립보다는 좀 크니까. 미들립이라고 해서 자. 지금은 갈비 골막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갈비가 나. 신기하죠? 그래서 근데 요리대에 많이 나가실 건데 이렇게 해서 요리실로 묶으면 크라운 립으로 해서 이쪽에 가니쉬나 여러 가지 넣어서 오븐 요리해도 되게 괜찮아요. 뭐 이건 딴 데서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장땡입니다. 자, 제가 지금 갈비를 놔뒀는데 잠깐 우리가 고기를 알면 되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 아까 얘는 얼마래요? 얼마라 그랬죠? 일단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등 갈비가 얼마 나왔어요? 6,800원 이래가. 얘는 13,000원이네. 이때 가면 더 비싸요. 14,000원이에요. 자, 14,000원짜리 등갈비예요. 6,800원짜리, 7,000원짜리 갈비예요. 뭐 먹겠어요? 그렇죠.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알면 제가 지금 갈비에서 떼어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등갈비로도. 자, 요런 개념이 뭐냐면 우대갈비 들어봤어요? 이게 우대갈비 개념이에요. 이게 돼지가. 우대갈비 개념으로 돼지도 소도 이렇게 쭉 자르거든요. 그럼 얘는 뭐라 불러요? 응? 돼지인데? 돈대갈비, 그죠? 없어 보이지,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무지개 갈비, 뭐 하모니카 갈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거 짓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그냥 상품화를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포갈비 먹어봤어요? 이게 포 뜨는 갈비? 우리 구이용 양념갈비? 아, 양념갈비 안 먹어봤어요? 안 사주셨어요? 부모님이? 먹어봤어요? 여기 포 뜨는 갈비, 여기 수원이라서 수원 왕갈비나 소로 하는 것들도 되게 많을 텐데. 그럼 그 점이 있는 거 이렇게 포 떠서 길게 해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포를 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리가.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갈비라 그래서도 되게 많이 해요. 통째로 굽기도 하고 이제 보통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렇게 포를 뜨는데 요즘 이렇게 통째로도 해서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얇게 써는 걸 무슨 식갈비라고 그럴까? LA식 갈비. 이런 식으로 이제 LA식 갈비. 그 다음에 요거 요 정도로 반을 짜서 방금처럼 이렇게 포를 뜨면 이제 구이용 갈비. 이렇게 자르면 여러분들이 아는 명절에 찜용 갈비. 커팅에 따라서 이 갈비를 되게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특수 부위가 나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특수 부위 뭐 나왔죠? 갈매기살. 그다음 항정살. 세 번째 특수 부위는 가브리살. 정식 명칭은 등심 덧살. 근데 등심 덧살이 있어 보여요? 가브리살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이름을 못 바꿔요. 가브리살이 어디 일본말이랑 지금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말로 가부루라는 말이 무엇을 덮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가부르말 일본말 무엇을 덮다, 덮는 살. 그래서 가브리살이라고 이름이 이제 한국 사람 말해서 변천이 됐는데 여기서도 뭐예요?
보면서 가불이라고 쓰잖아요. 등심 덧살이 정식 명칭인데도 요걸 씁니다. 왜? 이게 특수 부위 갖고 있어 보이니까. 가브리살 먹어봤어요? 식당에서? 뭐 여러분들은 요즘은 뭐 돼지 한 마리, 반 마리 이렇게 나와서 통째로 막 섞여 있는 게 봐서 아마 잘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구이 부분들 썰어야지 여러분들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봤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고기 먹을 때 이렇게 썰어진 거 본 적 있어요? 자, 이제 돼지고기 한번 모듬 시키면 한번 봐보세요.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해서 저거 나 그때 봤던 살이야 그러면 얘가 여러분은 가브리살이 돼요. 이따가 저 뒤에다가 저 부위명 이름 써서 진열을 많이 해놓을 거니까 저기서 좀 보시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실습 많이 등심 실습 해본 적 있어요? 돼지 등심으로? 등심 그래 돈가스 요리 안 해봤어요? 야, 2학년 때 양식대 하겠다. 그럼 그죠? 양식대 할 수 있겠구나. 그럼 한식 쪽으로 지금 많이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자, 그럼 돈가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돈가스는 집에서 도와본 적 있죠? 부모님 도와서 돈가스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돈가스 만들어 보신 분? 한 명. 오케이, 그럼. 딱 한 번 해보고 여러분들은 해봐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서 팔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썰어지 망치로 이제 두들겨서 돈가스를 만드는데, 자, 아까 라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라드가 나옵니다. 이 라드의 개념을 좀 알고 가야 돼서. 자, 먼저 여러분들이 껍데기 요리. 응? 껍데기. 자, 이제 이 지방이 요즘 이제 얘기가 항상 많이 되고 있는 A 지방. 그래서 정확히는 A급 지방이라 해서 A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라드유를 만드는 지방입니다. 얘가 주로 얘 쓰임새가 되게 많은데, 자, 만두 속. 그 다음에 순댓국에도 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드유를 만들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짜장면에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기 패티 만들 때 있죠. 고기 패티 만들 때 지방으로 얘가 예전에는 껍데기가 더 비쌌어요. 이 라드유보다. 이 라드유 그 등심보다. 근데 그래도 옛날 껍데기 보면 지방이 엄청나게, 제가 지금 손으로 칼로 벗기는 거 봤죠. 원래 다 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키너라는 그 박피기에다 이렇게 고기를 딱 집어넣죠. 그럼 두께를 맞춰서 두껍게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얘가 더 비쌌기 때문에 여기다 지방을 붙여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얘가 더 비싸요. 그래서 요즘에 먹는 껍데기들 보시면은 지방이 많이 안 붙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물론 있기도 있지만. 그래서 이 A급 지방이 그 라드유를 쓸 때 사용이 된다. 자, 돼지 등심. 자, 돼지 등심은 어때요? 자, 아까 이제 이런 모양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돼지 등심은 또 뭐 했을까? 돈가스 말고. 꿔바로우 들어봤어요? 네. 꿔바로우도 돼지 등심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꿔바로우 돼지 등심. 그 다음에 육전. 그 다음에 샤브샤브도, 그러니까 우리 육전 하면 소고기 홍두깨나 이런 걸로 하시는데 돼지 등심으로도 육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돼지 등심은 결을, 아까 우리 결 있잖아요. 이렇게 써나 이렇게 써나 결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결이 다 골고루 돼 있어요. 이렇게 코팅을 해서 우리는 돈가스 등심을 이렇게 알았는데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얘 만약에 망치 넓히면은 거의 얘만 해서 왕돈가스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등심을 갖고 활용은 커팅이 어떻게 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기억해 놨던 건 아마 나중에 2학년 때 양식 들어갈 때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등심의 사용은 단순히 돈가스 말고도 정말 사용량이 되게 많다. 자, 이제 우리 삼겹살. 돼지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부위가 삼겹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겹살에 대한 되게 논란이 많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삼겹살은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알고, 뒷다리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인데, 자, 이제 단가 한번 볼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단가 한번 봅시다. 자, 올 3월 달에 얼마였어요, 삼겹이? 이제 위에 것만 볼게요. 14,500원이었어요. 6월 달에 오면서 19,000원. 이때는 16,000원. 자, 자, 삼겹살.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비쌀 때가 이때였어요. 그죠? 왜? 이때는? 캠핑. 그래서 캠핑, 휴가. 물론 또 하나 이거 있어요. 겨울에, 여름에 더우면. 돼지들은. 우리 돼지는 거기, 물론 시원하게 해주는데, 막스 축사에다가 에어컨 틀어줄까요? 더워서 폐사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금액도 물론 이제 소비도 많이 하겠지만 그런 폐사율도 되게 높아요. 그리고 나서 그럼 삼겹살이 제일 비쌀 때 언제가 제일 비쌀까? 아니, 언제가 제일 쌀까? 겨울. 언제 겨울부터? 정확하지 몇 월부터? 1월, 2월. 그쵸, 1, 2월. 거의 보통, 왜냐면 겨울에는 어때요? 집에서 물론 요즘엔 기계가 에어프라이어나 이런 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요리를 많이 해 먹는데, 그래도 창문 열고 구워 먹기에는 힘드니까. 그 다음에 캠핑도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1, 2월 달이 제일 싸요, 지금은. 그리고 나서 얘가 언제부터 슬슬 고개를 들어 올릴까? 딱 있어요. 오늘 3월 하면 딱, 그쵸. 33대 1을 기점으로. 우리 아까 자, 33대 1에 33대 여기 기점으로. 아까 우리가 근데 대기업은 3월 3일 날 바로 다 작업을 해가지고 바로 행사를 치를까? 그쵸, 아까 있죠. 1, 2월이 무슨 타임? 매입 기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돼지는, 여러분 돼지 아까 봤지만 돼지는 털이 있던가요? 털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겨울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옷을 입진 않고 지방을 축적을 하겠죠. 많이 먹고 그다음에 많이 먹고 움직임이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1, 2월에 3월 행사를 하기 위해서 1, 2월 달에 있는 과지망에 있는 돼지를 그때 도축을 하기 때문에 그 과지망이라는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를 위한 행사보다는 장기적인 행사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 3월 달부터 4월까지는 뭐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 봄철에 두릅이라든지 아니면 미나리대 나물과 같이 함께 먹는 그걸 한 달에 걸쳐서 저는 그런 걸 나중에 3.3대에서 저는 사실 행사를 안 해요. 오히려 반대로 새싹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새싹데이라고 이름을 줘서 뭐 여러 봄나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한 달 정도 놓으면서 천천히, 그러면 과지방이 천천히 따뜻해지면서
아이들도 풀리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 있는 돼지들은 지방이 좀 많는 대신 여름 쪽은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땀이 배출되니까 지방이 좀 여름에는 적어요. 근데 그래서 지방이 있는 게 좀 맛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사람들에도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이클이 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언제 피크? 여름 휴가철에 피크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9월달 서서히 내려서 9월달에 정도에 그때 또 모임이 있으니까 또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내려갔다가 언제 더 확 올라갈까요? 그렇죠. 김장철에. 그때 11월부터 우리나라 김장철은 보통 우리는 두 번을 잡거든요. 고랭지 배추가 내려왔던 11월이랑 전북에 있는 배추가 올라오는 12월 초까지 잡아요. 우리나라 김장철은 진짜 길어요. 올해도 뭐 김치가 배수가 비싸다. 근데 우리 집 김장 하신 분들 있어요? 부모님들? 많이 하시죠. 그죠? 안 한다 해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때가 이 돼지고기 부분들을 굉장히 소비가 촉진이 되게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 무조건 사과가 치워가지고 보쌈 하시지 않아요? 그때는? 그죠? 그게 약간 우리나라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때 가면은 또 그 부분들이 문화로 자리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겹에 대한 동요가 이렇게 됐다는 거. 자, 그리고 자, 오돌뼈 본 적 있어요? 네. 자, 옛날에는 이 오돌뼈가 따로 안 나왔어요. 여기 삼겹에 이제 오돌뼈가 이렇게. 이걸 이제 오돌 삼겹, 오돌뼈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여기 오돌뼈. 근데 예전에는 이 삼겹살이 오돌뼈가 없으면은 고객들이 이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치아나 이런 오돌뼈 있는 분, 저도 사실 안 먹거든요. 여러분도 오돌뼈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떼는 곳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가져가서 망치나 어떤 기계로 얇게 해서 뼈처럼 이렇게 오돌뼈처럼 전문적으로 이렇게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삼겹살로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중식이 하나 있어요. 뭐요? 동파육. 동파육 쪽에 할 때는 여기가 평평해야 돼요. 중식 수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할 때는 평평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걷어내야 된단 말이죠. 여기 갈비살 있는 부분이, 그죠? 이렇게 평평해야 돼요. 한 군데 제가 가서 이제 그걸 컨설팅을 해준 게 있는데 이 부분들 갈비살 부분들만 살짝 소금이랑 밑간해가지고 튀기듯이 하죠. 뭐 되게 이 정확하게 갈비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칠맛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따로 고급으로 냈고 이쪽에 평평한 부분들은 동파육으로 판매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삼겹이니까. 우리 이제 아까 결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얘는 지금 뭘까요? 예. 자. 얘는 지금 껍데기가 붙어 있으면 뭘까요? 비박, 오겹살이라도 그죠? 이거도 구워야 되니까. 자, 그럼 결이 어디가 결일까요? 우리가 결을 아까 살린다고 하고 결을 끊는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써는 게 결을 끊는 걸까요? 이렇게 써는 게 결을 끊는 걸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우리가 계속 많이 봤던 모양이 결을 끊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요게 결을 끄는 거. 그리고
자, 결을 살린 거, 결을 끄는 거예요. 차이 알겠어요? 결을 살린 거, 얘가 끄는 거.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 결이 이렇게 사라져 있어요. 알겠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펼쳐놓고 오늘 우리가 시식을 할 게 결을 끊는 삼겹살과 결을 살린 삼겹살. 맛은 똑같아요. 식감이 달라요. 완전 확연히 틀려요. 그래서 그 식감을 놓고 그 식감을 한번 비교해서 그냥 둘 중에 내가 선호하는 식감 하나만 고르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갈비 쪽이 있는 삼겹이고, 혹시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서 이렇게 막 요것만 딱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수육용이라고 해서? 네. 예,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 자체가 다 이 갈비 쪽에 있는 삼겹살을 너무 선호하다 보니까 얘는 금액이 비싸게 받고 얘는 잘라서 찌개나 이런 수육으로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올 때 금액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 놓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잘라서 얘는 비싸게 얘는 싸게 팔면은 업주가 손해일까요? 아니면은 고객이 손해일까요? 둘 다 손해예요. 고객은 비싼 금액을 놓고 먹어야 되고, 업주도 비싸게 가져온 거를 굳이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얘는 꽃삼겹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꽃삼겹. 이렇게 둥글게 나오는 꽃삼겹이 있는데, 그걸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얘를 이제 상품화 하는 거예요. 얘를 둥글게 말아.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얼린 다음에 대패처럼 얇게 썰면 고기 사이가 이렇게 둥글게 나온 꽃삼겹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약간 지방이 없고, 그 다음에 모양도 예뻐갖고, 그 다음에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의 가치를 이제 높이는 방법. 어떻게 되냐면, 한번 잘라볼게요. 이제 얼렸다 셈 치고. 모양은 조금 다르겠지만,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꽃삼겹이 되는 거. 자, 그래서 결 삼겹살이랑은 이제 이걸 썰어갖고, 이제 이번 시간 끝나고 선생님 저 뒤에서 구워주는 동안 저희는 그걸 또 시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뒷다리랑 하면서 얘기를 좀 할 거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삼겹까지 했는데, 혹시 여기서 나에게 좀 궁금한 거. 난 좀 궁금했다. 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명강의를 한 걸로. 자, 그럼 여기 혹시 그 고기 칼 지금 다 셰프 나이프 써보셨죠? 남학생 중에 한 분, 여학생 중에 한 분, 나는 그래도 내가 칼질을 좀 한다. 한번 나와 볼래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야채를 써는 칼이 있고, 이렇게 밀어 쓰는 칼이나 땡겨 쓰는 칼, 아니면 밀어 쓰는 칼, 누르는 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회를 타지처럼 당기는 칼이 있는데, 아까 제가 썰 때 고기가 잘 썰렸죠, 그죠? 한번 썰어 볼 거예요. 우리 남학생 한 분, 여학생 한 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썰어 볼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고, 그냥 고기를 편하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써시면 돼요. 뭐가 다른지를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랑 한번 아는 시간. 그리고 그냥 네. 고기 그냥 구이를 썬다 내가. 이 칼을 들고 편하게 칼을 들고
얘를 썰면 되는 거. 여기는 이제 이쪽에다가 놓고 이렇게 쫙. 이렇게 썰면 되는 거. 오케이. 구이용으로. 편하게 썰어. 편하게. 한 두 점 썰어 볼게요. 셋, 두 점. 썰어요. 그냥 하던 대로. 편하게. 시험 볼 때. 오케이. 한 점 더. 진정해. 왜 이렇게 손을 떨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이러지 않잖아. 잘하네. 오케이. 자, 잠깐 대기. 박수 한번 줘요. 잘하는 거야. 기다려요. 자, 그다음 한 두 점 썰어 볼게. 잘했어. 영아 잘해? 야 조율반장 알지? 너 여기 못 살면은 장갑도 장갑 장갑 줘? 야 장갑 맞고 오기 레전드. 손안 썬 게 어디야? 그셔. 장갑 쓰면 손이 크시네. 손이 손이 컸어. 작은 거지. 손이 너무 커서 자꾸 손도 같이. 자, 이게 지금 안에 있는 게 안전장갑을 끼고 있는 거라서. 오케이. 아직 대기. 지금 안전장 얻어서 손 딸린데. 그거 잘린 데만 하나 다시 갈을게요. 하고 다시 썰어 볼 거예요. 자, 이제 두 사람 썬 칼을 봤죠. 그죠? 그 다음에 칼이 잘 들든가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칼을 잘 쓴 거다. 근데 두 친구들이랑 할 때 제 칼은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제가 썰어 볼게요. 어때요? 칼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엄지에 손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은 칼이 이렇게 잡히다니 칼이 좌우로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위쪽을 이렇게, 속성으로 칼질을 할 때는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좀 힘이 들어가는 칼질은 엄지를 올려줘서 한 번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칼을요, 여기서 너무 이렇게 들 필요가 없어요. 들어간 상태에서 그대로 전체적으로 다 쓱 썰어줘요. 그리고 이제 속성 칼질은 여기서 이럴 때 이제 검지를 넣는 거예요. 놓고 하나. 이렇게 속성 칼질은. 자, 방금도 이제 손이 이렇게 해서 여기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할 때 제일 쉬운 게 이런 식으로 넣었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칼 단면에 붙여. 이거나 이게 빼는 게 아니라 칼 단면을 붙이면서 같이 나가죠. 그 다음에 손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지금 방금도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되고 요것도 돼요. 얘가 잡아줌으로써 대신 얘가 다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같이 타고 들어가는 거. 같이.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똑같아요. 엄지를 올리고, 자, 얘 뒤에도 이렇게 들 필요가 없어요. 넣고 처음에 들어간 다음에 쓱. 자, 두 점 더 해볼까요? 지휘 할 수 있어. 배웠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 손쓸것 같아. 너무 들 필요 없고 쓱 다 쓴다. 오케이. 한 번 더. 잘하고 있어. 너무 멋있는데? 지휘가 반할 것 같아. 잡고 뒤에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쓱 밀어 쓴다. 오케이. 좋아요. 좋았어. 오케이, 이제 장갑 주고. 자,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잘했어요. 지휘야. 선생님 시선 많아지. 왜 카드를? 느낌이 좀 다르죠? 아까 썰었을 때랑. 쓱 밀어. 전체를 더. 밀지 말고 앞으로 칼이 나간다. 오케이. 한 번 더. 칼날을 그쵸 들어가 위를 드는 게 아니라 더 쓱 더 나간다.
쭉, 그쵸.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엄지가 지금 봐요. 엄지가 일로 나가 있으니까 칼이 일로 밀리는 거야. 위를 정확하게 놓고 들고 슥 민다. 오케이. 오, 잘했습니다. 박수. 그래서 밀어 쏘는 칼이랑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느낌 처음에 쳤을 때랑 다르죠? 네. 그죠? 또 할 때 이런 연습으로 고기를 썰 때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 조심. 오케이. 수고했어. 쉬었다가 우리는 자, 하기 전에 이제 구워서 나오는 동안 이제 우리는 또 하나 뒤에도 하나 있고 자, 얘 세 개의 공통점 뭐예요? 그쵸. 그 갈비인데. 갈비인데 공통점은 뭘까요? 또 하나 있어요. 맛있어야지 갈비는. 어? 양념갈비. 맛있다. 지역이다. 지역 특산물이다. 지역. 근데 이건 두 개는 알겠어. 서서갈비. 유명하지 않나? 어디일까? 그럼 어느 지역일까? 서서는. 서울은 맞아요. 서울 서쪽. 여기는 포천. 수원 왕갈비. 마포는 지금 이제 다리가 있기 전에 다리와 다리 사이를 나루터를 놓고 움직였어요. 나루터가 움직이면 나루터에는 뭐가 형성이 돼요? 시장? 상권이 형성이 돼요. 이 상권이 형성이 되는데 이 상권이 형성인데 거기서 이제 그때는 바쁘니까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거의 서서 먹듯이 가야 된다 그래서 서서갈비가 여기 마포에서부터 비롯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가 되는 게 연탄.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우리 여러분들 여기 지금 했던 제일 유명하잖아요. 여기 정조가 가장 유명해서 원래 조선시대 자체에는 소가 도축이 안 됐어. 근데 유일하게 정조가 이 화성읍을 짓고 하는 시기에는 도축이 됐어요. 근데 이 수원도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거와 이거가 있어. 이건 왕. 그리고 이거는 크다. 여기서 유명한 거는 수원 쪽에서 나온 건 불갈비라는 걸 들어봤어요? 불갈비? 불갈비 버거. 버거 말고 갈비가 대가 큰 걸, 대가 공룡표처럼 큰 거를 불갈비라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자 포천은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포천에서 이동갈비는 얘도 대갈비예요. 근데 크기가 작어. 자 포천에 뭐가 제일 많아요? 군부대가 많아요. 군인들은 어때 옛날에? 양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불갈비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면 양이 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동식 갈비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수원의 왕갈비의 개념이고 이거는 포천에 있는 포천 이동면에서 있는 이동갈비. 그리고 왕이 존재해서 했다라는 왕의 개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적,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로컬 푸드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뭐? 요즘 예천 쪽에서 막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돼요. 굉장히 지역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그게 대부분들 누가 거기 메인이죠? 여러분들이 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메인.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마포, 서사가 처음 들어봤잖아요. 수원은 여러분들 왕갈비는 아는데 왜 왕갈비인지, 그 다음에 이동갈비는 왜 이동갈비인지, 또 지역으로 또 유명한 여러분들 특산품 있는 데들 뭐 있어요? 고기 말고라도. 사과하면 어디 생각나요? 네? 사과하면 어디 생각나요? 예전에는 문경이라 그랬어요. 문경 사과, 문경 약돌돼지 또, 그 다음에 한우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횡성. 근데 횡성 가면 사실 많지 않아요. 오늘 지방들 영주나 이런 데가 더 삼합도 유명한 데 있죠? 어디 있을까요? 장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장흥에 뭐 저기 한우하고 뭐 송이버섯하고 이렇게 이런 삼합을. 근데 앞으로는 이런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로컬 푸드가 되게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기회 되게 높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빵도 단순하게 저는 빵도 지역과 지역의 특산 여수에 가면 거북빵 들어봤어요? 거기가 거북선이 유명하다 보니까 전라도에서 그 거북당이랑 그런 빵집들도 있고 빵도 하다못해 그런 특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역 요리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뒷다리 고기가 나오는 동안 자, 이렇게 하면 하몽. 여러분 잠봉이라고도 하죠. 이거 생햄처럼 해서 소금에 염지시켜가지고 몇 개월 이상 놓고 이제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다 해서 뒷다리로 많이 사용하는데 자, 일단 발골을 살짝 해볼게요. 그래도 똑같이 얘도 단족이 나와요. 이렇게 단족이 나오고 이것보다 죽어서도 폐지하는 게 너무 무서워. 맞는 것 같아요. 돼지를 이렇게 자세히 발골 끝. 이거 내가 이거지. 이거는 인터뷰 근데 직접 저는 뭐 약간 돼지가 생긴 다를 수 있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난 진짜 인생 살면서 돼지의 자, 족발 먹을 때 이런 거 나오면 뒷발 먹은 거, 뒷다리. 여기도 마찬가지 단족이랑 장족이 들어가는데 단족, 장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족발은 이렇게 된다. 아까 썰어서 보여줬으니까요. 가자. 얘는 안심살인데 안심살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돼지는 이렇게 장족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사태가 따로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뒷다리에서 하나 나오는 게 뭉치 사태, 알 사태라고 하는 게 조금 하나 나와요. 이렇게 덩어리처럼. 이게 오양장육 또 중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 여기서는 지금 알 사태라고 있죠. 요게 이제 유일하게 돼지에서 나오는 사태. 요걸로 갖고 중식에서는 오양장육으로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급식할 때 있죠. 털이야, 털. 급식할 때 이런 고기가 제일 많이 써요. 급식할 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던 시기가 언제? 열병 전에. 구제역 때. 구제역이란다. 저기 코로나 때. 여러분들 단체 급식 안 했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금액이 지금은 여기 후지가 뒷달인데 5,500원 막 이러잖아요. 그때는 3,000원 밑으로까지 늘었어요. 막 전국에 몇십만 톤씩 쌓여버린 거.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육가공 업체들도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자, 그럼 이게 제일 쌀 때는 언제예요, 얘는? 싸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방학. 그 다음에 비싸질 때는? 계약할 때. 그러면 여기를 급식을 하는 납품업체는 매입 시기는? 방학. 근데 얘가 또 많이 나갈 때는 되게 웃긴 게 얘가 여름에 오늘 동그랑땡 많이 먹죠? 동그랑땡용으로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명절 끝나고 이번에 구정이라고 그러죠. 설날 끝나고 나서 바로 거진 3월이 되잖아요. 매입 텀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명절에
동그랑땡용으로 다 나가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3월 매입 시기에서는 어때요? 계약을 하니까 물건을 확보해야 되냐. 이 확보에 대한 이것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명절이라서 비싸졌는데 떨어질 틈이 없어. 예전에는 근데 이게 단체 급식이 안 되면서 금액이 하락했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세지랑 이런 변형을 많이, 뒷다리의 이제 변형을 지금부터 빨리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는 뒷다리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서 이제 돼지고기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위예요. 12kg 정도? 12kg 정도? 먼저 자, 볼깃살. 자, 볼깃살은 어디서 쓰냐? 남산 가봤어요? 남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왕돈가스 들어봤어요? 남산에 가면 왕돈 다 쓰는 집도 있고 안 쓰는 집도 있는데 볼깃살 보여드리고 여기 볼깃살 이렇게 해서 왕돈가스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중식에서는 탕수육으로. 자, 얘만큼은 볼깃살만 빠져도 많이 없어지죠. 자, 소고기 홍두깨살 본 적 있어요? 네. 자, 돼지고기에도 홍두깨살이 있습니다. 우리 맨날 소고기 홍두깨살 돼지고기도 홍두깨살이 있어요. 11번이요? 이게 맞나요? 네, 11번은 이거에서 약간 얘는 돼지고기 홍두깨살. 돼지고기 홍두깨살 뭐였을까? 돼지 육포. 돼지도 육포합니다. 문제 전혀 없어요.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돼지 육포.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 홍두깨를 육포처럼 해서 강아지 애견용 간식으로도 되게 많이 써요. 왜냐면 이런 결 때문에. 고기 부분은 이거 특히 뒷다리 부분 결을 많이 알아두시면 특히 요즘 동물 사육되면 그 애견용품의 애견 음식이 이제 간식 부분들도 이걸로 굉장히 많이 처리합니다. 왜냐면 싼 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그 다음에 운동식으로 닭가슴살용 대용으로 굉장히 식감 괜찮아요. 홍두깨살 그리고 도가니탕 먹어봤어요? 네. 자, 도가니가 달려있는 곳이라고 해서 무릎 도가니가 달려있는 곳이라 해서 도가니살이라 그래요. 네. 뭐가? 얘가 도가니살이라 그러는데 자, 돼지 안심 먹어봤어요? 뭐에 쓰나요, 돼지 안심? 그렇죠. 히레가 이제 일본어로 안심이란 뜻인데 안심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요거 돼지 안심은 카레나 되게 고급육으로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여기 안심 얼마예요? 7,000원. 금액이 상당히 비싸죠. 그죠? 네. 그리고 양도 이것뿐이 안 돼. 이게 한 7천 얼마라고 했어요? 안심이 7,500원인데 뒷다리는 얘는 5,000원대. 근데 이 안심이랑 이 도가니살 식감이 비슷해요. 보여드릴게요.
병원 뻑뻑하겠지? 네, 안심은 뻑뻑해. 얘가 안심, 얘가 뒷다리살에 있는 도가니살이 식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리나 장조림, 고급 장조림으로 쓸 때 얘네들 쓰시면 되게 괜찮아요. 자, 얘네들 이제 이거 빼내고 이게 다 나왔어. 마지막은 보섭살하고 설기살 남았거든요. 자, 뒤에는 이력제, 태어난 출생. 얘네들은 신분증을 갖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력제를 찍습니다. 지가 만들고 다녀. 들고 다니는 손은 있다. 이렇게 웃기네. 찍을까? 지가 만들고 다니는 찍어줄까? 지금 너도 주민등록 여기다 새기고 다니고. 얘는 없어도 돼. 얘는 그냥 머리만 봐봐. 이제 무슨 소리? 상남자가 얼마 하겠네. 그리고 마지막 설기살하고 보섭살만 남거든요. 얘네들 칼 무서워. 이렇게 해서 보섭살 얘는 좀 가는 용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기살 얘는 돼지고기 산적이나 돈가스도 사용이 가능해요. 얘는 모양이 되게 괜찮거든요. 모양이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산적으로 점여서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돼지 뒷다리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각자의 용도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바꿔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싼 부위고 이거 좀 고급화하려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발골 정형은 다 끝났고,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질서 있게 시식을 하고, 자, 맛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다? 식감. 그 대신 둘 중에 1번 먹은 거와 2번 먹은 대한 식감에 대한 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결 끄는 거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먹을 거는 결을 끄는 삼겹.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먹는 삼겹. 두 번째 먹을 삼겹은 결을 살린 삼겹. 조금 식감이 다를 거예요. 이 식감만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자, 자, 아니 같이 껴있는 거만 600만 해도 가슴 너무 자, 이렇게 계속 안 먹은 사람 손 들어봐. 안 먹은 사람 한 바퀴 더 돌려도 돼요. 한 바퀴 더 돌려. 확실하게. 자, 1번이 결을 살린 것 같아요. 2번이 결을 살린 것 같아요. 결을 끄는 게 어떤 걸 것 같아요? 첫 번째 뭐? 1번이요. 그렇죠. 1번이 결을 끄는 삼겹. 그 다음에 2번이 자, 이제 마음의 결정했죠? 네. 자, 이제 손을 이제 확실히 들어주고 제가 이제 이게 체크하면 손을 이제 내리면 돼요. 자, 나는 1번 먹은 삼겹과 2번 먹은 삼겹 중에 내 개인적인 취향은 1번이다. 손. 확실히 들어줘요. 확실히 높게. 자, 높게. 하나, 내리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그러면 된 거야? 37명? 자, 어때요? 자, 주먹. 자, 주먹. 이제 마무리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마무리. 자, 결을 살린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쌈 썰 때 써는 방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어때요? 느낌이? 씹었을 때? 식감이 이게 부드러웠어요? 약간 층이 져서 젤리처럼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씹는 맛이 있었고, 예전에는 무조건 그런 식감을 싫어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은 부위를 먹다 보니까 그런 식감에 또 매료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먹었던 삼겹살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들었을 때, 몰라.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삼겹이라면 나중에 반대로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삼겹살 두꺼운 게 맛있어요? 아니면은 얇은 게 맛있어요? 두꺼운 거예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대학가 근처에 가면은요, 다 대패 삼겹살이 제일 많아. 자, 근데 우리가 두꺼운 삼겹살은 언제부터 유행이었을까? 정확히 저는 집으라고 하면은 에어프라이어가 형성되면서부터 두꺼워졌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코로나 시기에 뭐가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 추억의 냉삼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거 앞에 숫자가 붙어요. 4mm, 2mm. 고객들이 더더욱 더 요청이랑 경고해져. 그러니까 그냥 단 2mm와 4mm 차이, 4mm는 냉삼과 대패 삼겹살의 중간, 이게 4mm 삼겹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더더욱 다양하게 원하고, 근데 지금은 왜요? 왜 이렇게 내려갔을까? 고기를 구워주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 그럼 나중에 이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게 계속 갈까? 아닙니다. 계속 복고처럼 돌아서 또 구워지는 기계가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풍족해지면 다시 두껍게 가는 형태로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유행은 계속 돌고 돈다. 요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나는 두꺼운 게 무조건 좋아라고 나한테 팩트를 맞히지 말고 지금 이 여러분들이 고른 것처럼 이렇게 요리도 꼭 고기 말고도 요리 자체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해서 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긴 시간 교육분이랑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자, 이제 2학년 올라가서 더더욱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걸 또 기억해 상기해서 또 내년에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저는 이제 여러분들 후배들을 보겠죠. 또 많은 것들 준비하시고 궁금한 거 마지막 질문사항 있어요? 질문사항 없어요? 그럼 명강의 한 걸로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제가 저기 부위명 전부 다 깔아놨어요.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정리는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한 분이 찍으셔서 단톡방에 같이 올려주세요.